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냐? 여러분들에게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오타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오타가 있어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만약에 보시다가. 제가 여기서 해보니까 서울 경기의 권리당원이 58만 명이에요. 그쵸? 서울 경기의 권리당원이 현재 58만 명 정도가 됩니다. 방송에 좀 집중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전체 권리당원의 38%예요. 여기가. 서울 경기가 전체 권리당원의 38%다 보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63,360표를 쥐고 있지만 여태까지 까진 거는 전체 투표의 40%가 까졌어요. 전체 투표의 40%가 까졌어요. 그럼 아직 반도 안 까진 거예요. 60%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두 번째 제가 쓴 거 현재 온라인 투표율이 서울이 45.31, 경기가 46.74. 지금 최종 투표율 남았나요? 지금 최종 투표율 남았나요? 아직 안 났죠? 지금 최종 투표율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요. 대체로 호남보다 지금 호남의 온라인 투표나 온라인 투표율보다 지금 서울 경기의 투표가 약 10%가 높아요. 약 10%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이런 얘기 했죠. 호남의 투표율이 낮은 것은 불안하다라고 했죠. 이거는 조직표들,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일반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안 했을 가능성이 많다. 만약에 조직표들만, 그러니까 이게 강원도랑 비슷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랑 비슷한 양상이었어요. 제주도 조직표가 들어오고 호남이 투표율이 낮다라는 거는 일반 권리당원들이 투표율이 좀 낮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호남은 제가 좀 불안하다 아침에 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딴 얘기 하시지 말고 좀 집중을 해주세요. 호남보다 지금 서울과 경기의 투표율이 약 10%가 높아요. 그러면 ARS 투표율을 만약에 여기에다가 합치게 되면 ARS 투표가 대체로 한 10% 정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렇죠? 여기에 온라인 투표에 비해서 ARS 투표가 한 10% 정도 올라가면 서울이 55점 몇 정도 되고 경기가 56에서 57. 그래서 그럼 최종적으로 서울이 55에서 57 정도의 여러분들 투표율이 나올 거예요. 제가 예상하면 서울이 55에서 57, 경기가 57에서 60까지 지금 투표율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권리당원 투표로만 현재 63,360표를 쥐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정청래 후보가 권리당원 투표로만 63,360표를 쥐고 있는데 이거를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서울 경기 최종 투표율이 만약에 50%에 머물면 21.8% 차이로 김민석을 이겨야 돼요. 근데 분명히 지금 저희가 봐도 여러분들 이미 50%로 훨씬 넘을 수밖에 없죠. 온라인 투표만 해도 서울이 45.31, 경기가 46.7에서 무조건 55는 넘죠. 그러면 그러니까 50%가 나왔을 경우에는 21.8%로 권리당원 투표를 이겨야 되는데 약 29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하는 거예요. 50%가 투표를 하면 29만 명이 투표를 하는데 여기서 21.8%를 이겨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가장 가능성이 크죠. 55%가 정도가 투표율이 나오게 되면 약 20% 정도. 이게 가장 현실적이죠. 서울 경기가 약간 55% 정도 투표율이 나오면 32만 명이 투표를 한 거예요. 32만 명이 투표를 한 건데 그러면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에게 20% 차를 서울과 수도권에서 이겨야, 잘 들어봐 좀. 그 20%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쉽진 않죠. 만약에 투표율이 경기도가 올라가고 서울이 올라가서 60%까지 투표를 하면 약 18%만 서울 경기에서 김민석을 이기면 돼요. 서울 경기에서 60% 투표가 나오려면 35만 명이 투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도권에서 약 20% 정도 격차로 이겨야지 63,300표를 극복을 하는 거예요. 응? 좀 간절하니까 들어봐요. 63,360표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20%를 이겨야 돼요. 근데 이건 사실 불가능하죠. 쉽지 않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 방법이 있어요. 쉽지 않은데, 그리고 송영길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10% 전후를 지지율을 가정했을 때, 송영길이가 지금 9점 몇,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송영길이가 10% 전후 지지율을 가정했을 때 지금 현재 산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20% 불가능하죠. 근데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정청래가 55%를 만약에 득표를 해. 이건 가능하죠. 그쵸? 정청래가 55를 만약에 50%를 요정 전후를 얻게 되면 송영길이가 10% 가면 김민석을 30% 중반에다가 묶어버리면 역전 가능해요. 우리가 만약에 정청래가 50%를 만약에 넘기고 김민석이가 30% 중반, 족발이 한 10% 하면 여기서 역전이 돼요. 그쵸? 이럴 경우도 있고, 근데 55%도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꼬라지를 보니까 서울도 잘못하면 저도 안심할 수 없어요. 서울 경기도. 물론 투표율이 올라간 건 있지만, 제가 현실적인 거 분석을 한 걸 알려드리면요. 차단 빨리 해요. 차단할 놈들 있으면. 벌레 들어왔대요. 빨리 차단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최대 변수가 뭐냐? 국민 여론조사 30%예요. 제가 이틀 동안 왜 여기에 목숨을 걸었는지 여러분들은 나중에라도 좀 이유를 알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55%도 힘들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변수가 국민 여론조사인데 정청래 후보가 서울에서 요거는 가능하죠, 여러분들. 요건 가능하죠. 10%. 정청래가 김민석을 서울에서 10% 정도 이길 가능성은 있잖아요. 뭐 리얼미터에서도 나오고, 그쵸? 이건 가능하잖아. 10% 이길 수 있는 거. 10%는 이거는 가능한 수치예요. 그러면 정청래가 김민석에게 누적 투표에서 약 4% 져요. 정청래가 만약에 수도권에서 서울 경기에서 10%를 이길 경우에 김민석이가 약 4% 이겨요. 표 차이가 줄어들죠. 이 경우 정청래 후보가 국민 여론조사에서 8에서 10% 차이로 이기면 역전입니다. 이제 제가 왜 국민 여론조사에 목숨을 걸었는지 아시겠죠? 정청래가 수도권에서 10% 정도는 이길 수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잖아. 잠깐만, 이 새끼 좀 날리고. 그만 희망 고문 나가, 이 등신 새끼야. 별 거지 같은 새끼들로 들어와갖고 가갖고 자포자기하고 벽 보고 별 거지 같은 새끼 들어와. 이게 희망 고문이야, 새끼야. 경우의 수를 보는 거지. 나는 이걸 보면서 설명해도 채팅창이 다 보여. 아니, 이건 가능하잖아, 여러분들. 정청래가 서울에서 10%는 이길 수 있잖아. 이거는 가능하잖아. 이건 가능한 수치란 말이야. 아까 20%는 불가능해도. 그러면 김민석과 정청래의 권리당원 누적 표차가 4%밖에 안 나. 4%밖에 안 나. 김민석이 이겨. 그래도 그런 경우에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정청래가 10% 차이로 8에서 10% 차이면 역전이에요. 어머, 나 지금 뭐 보고 있던 거야? 정신이 없어. 다시. 여기는 가능하죠. 서울 경기에서 10% 가능하죠. 그러면 김민석과 정청래의 표차가 줄어들어갖고 지금 14.07% 차이 나잖아. 지금 63,360표면은 14.07%인데 정청래가 서울에서 10% 정도만 이기면 권리당원표에서 4% 정도밖에 안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민 여론조사에서 정청래가 8에서 10% 차이로만 이기면 역전이에요. 요것도 힘들다. 요건 가능해 보이죠? 여러분들, 제가 왜 국민 여론조사 아까 방송 끝나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 받았습니다라고 전화 오는지, 이게 나중에는 저는 관건이라고 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정청래 후보가 서울 경기에서 선전을 해서 15%도 가능을 하잖아. 그쵸? 정청래가 10% 이상은 만약에 이길 수 있다라는 리얼미터 조사나 여기저기서 나오잖아. 근데 만약에 15%를 이기면 김민석과의 차이가 초접전으로 가요. 서울에서 정청래가 15%만 이기, 만약에 정청래가 서울에서 뭐 48, 김민석 35, 33 이렇게 얻어버리면 1%에서 3% 차이로 초접전이 돼요. 이럴 때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3%에서 6%만 이기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데이터예요. 국민 여론조사에서 3%에서 6%는 앞설 수도 있거든. 그쵸? 이게 역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정청래가 서울 경기에서 만약에 너무너무 잘해서 20% 이상 이기면 김민석과 권리당원의 투표가 동률이에요. 만약에 20% 이상 이기면
권리당원 투표에선 동률이고 결국 국민 여론조사에서 갈리는 거예요. 야, 정청래 아웃쓰는데 뭐하냐 매니저들. 내가 방송을 하면서 차단을 하고 앉아있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족발 뭐 선호투표제 그런 거 상관없이 만약에 정청래가 20% 이상 무조건 이기면 권리당원 투표와 동률이 되고 결국은 승부가 국민 여론조사에 갈리는데, 국민 여론조사는 언제 나오냐? 17일 날 최종 발표 4,000명이에요. 제가 왜 이틀 동안 국민 여론조사 할 때 여러분들에게 휴대폰 번호 차단 해제하고 무조건 02 전화번호 받으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금 저한테 전화 오신 분, 그리고 전화 통화는 안 하지만 문자 오신 분만 해도 200분이 넘어요. 그쵸? 200분이 넘어요. 근데 이게 30%가 반영돼요. 그러면 이분들은 32만 표가 남은 거예요. 국민 여론조사에서 32만 표가 남았는데 거기서 정청래 후보가 만약에 10%만 이겨도, 서울에서 10% 이기고 국민 여론조사에서 10% 이기면 역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30% 중에 10%를 이기면 32,000표를 따라잡는 거예요. 여기가 32,000표예요. 10%가. 그 다음에 여기는 1인당 80표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문자 여기저기서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오늘도 투표 전화 받았습니다. 뭐 7시 몇 분에 받았다. 마지막 날 중앙위원 투표가 약 16,000명이 돼요. 이거는 6대4로 정청래가 불리해요. 이거는 6대4 또는 7대3으로 불리해요. 여러분들 힘들어요. 힘들지만 해볼 만하죠. 안 그래요? 제가 왜 여러분들 이틀 동안 국민 여론조사에 최선을 다했는지, 여러분들 국민 여론조사는 먼저 받는 사람이 장땡이야. 국민 여론조사는 먼저 받아갖고 4,000명 안에 들어가면 장땡이야.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국민 여론조사는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받아갖고 투표하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4천만 명의 여론조사를 보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갖고 받은 사람들이 먼저 4,000명 안에 들어가면 그분들의 그 선착순이에요. 굉장히 불리해요. 우리가 이길 확률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하지만 무조건 진 게 아니에요. 지금 투표용지가 100이면 40개까지인 거예요. 아직 60개가 남았어요. 40개까지 하는데 14% 지고 있어요. 아직 깐 거보다 남은 게 훨씬 많아요. 근데 다행히 서울 경기는 정청래가 10% 이긴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쵸? 응? 이거 여러분들, 제가 여론조사에 왜 목숨 걸었는지 이제 이해가 가세요? 호남이 불안했어요. 호남이 불안했기 때문에 아무도 국민 여론조사에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국민 여론조사에 모른 척하고 그냥 유세장 따라다녔으면 여러분들 공이 차단했어요? 안 했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제가 공이 차단하라고 그러고 그 080 풀라 그러고 전화 받으라 그러고 알려주고 전화 받았죠? 그쵸? 만약에 그 200명이 전화를 안 받았으면 8,000표가 날아간 거예요. 응? 지금 저한테만 보내주신 분들이 200여 분이 돼요. 근데 이분들 말고도 전화 기다리고 있고 받은 사람들이 있고 문자 안 보내고 했던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응? 지금 리얼미터에서 서울 경기에 정청래 후보가 몇 퍼센트 이기고 있다라고 나오죠? 응? 지금 리얼미터에서 서울 경기에서 정청래 후보가 몇 퍼센트 이깁니까? 몇 퍼센트 이겨요? 27% 이겨요? 아니에요. 그렇게 너무 보지 말고, 너무 여러분들, 아니야, 끝났어. 국민 여론조사도 끝났어. 꽃에서 27%? 국민 여론조사도 끝났고, 모든 투표는 다 끝났어. 현실적으로 보자고. 이게 제일 가능해. 제가 보는 거는 이거예요. 정청래가 서울 경기에서 무조건 10%는 이길 수 있어요.
정청래가 서울 경기에서 10% 이기고 국민 여론조사에서 10% 이기면 역전이에요. 구라미터나 여론조사 꽃이나 둘 다 10%는 넘잖아. 그러면 서울 경기에서 10% 정도 정청래가 이기고, 그러면 권리당원 투표로 4%를 따라잡는데 국민 여론조사에서 8%에서 10% 차이로 이기면 정청래가 역전이에요. 이거는 해볼 만한 싸움이에요. 그쵸? 이건 가능성이 있잖아.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 솔직히 최선을 다했잖아. 여러분들 저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만드느라고 지금 여러분들 이거 뭐 잘 만든 건 아니지만 이거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글씨로 잘 정리했죠. 전체 권리당원 38%야 서울이. 전체 권리당원이 38%인데 현재 온라인 투표율이 지금 최종 투표율 나왔어요? 최종 투표율 나왔어? 무조건 55에서 57 정도 나올 거라고. 그러면 10%보다 조금 희망을 가지면 여기가 되는 거죠. 만약 정청래 후보가, 요것도 가능하잖아. 만약 정청래 후보가 서울 경기에서 15% 차이로 이기면 김민석과의 차이가 권리당원 표차가 1에서 3%로 초접전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국민 여론조사에서 정청래가 3에서 6%만 이기면 역전이에요. 근데 저는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정청래가 10%는 이길 수 있다라고 봐요. 왜? 이틀 동안 우리가 진짜 노력했거든. 그쵸? 저는 국민 여론조사 우리가 10% 무조건 이상 이겨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딴 거 없어. 국민 여론조사는 먼저 받아갖고 선착순으로 들어가갖고 투표하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희망 고문 좀, 야, 꺼져, 이 거지 같은 새끼야. 미친 새끼. 이걸 고문으로 들리면 나가, 이 거지 같은 새끼야. 예, 여러분들 보이시죠? 15%가 가능하면 국민 여론조사에서 3에서 6%만 이기면 돼요. 이건 가능하단 말이야, 10%. 그쵸? 정청래가 10%를 권리당원에서 이건 충분히 가능하고, 이 국민 여론조사가 이제 변수예요, 최대. 아니, 저한테 문자만, 아까 낮방송 끝나고요. 제 방송에 낮방송 끝나고 전화 받았습니다. 근데 통화는 좀 엄청 왔어요. 진짜로. 그리고 지금부터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알려드릴게요. 부정선거. 호남 비하. 호남은 이제 민주화가, 도시가 이제 호남에 부채의식 없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호남 실망했다. 실망할 수 있지만 그거 굳이 1도 도움이 안 되니까 부정선거, 호남 실망했다. 그 다음에 탈당하겠다. 요 세 말을 쓰면 안 돼요. 알았어요? 부정선거, 호남 비하, 탈당하겠다. 이 세 말은 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절대 쓰면 안 돼요. 제발 그런 말 쓰지 마요. 응? 이런 말 쓰는 사람들 탈당하겠다? 어떤 분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 40년 민주당을 탈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안녕히 가세요. 미련한 사람아. 진짜 이 미친 것들한테 이 민주당을 넘겨주고 탈당한다고? 걔네들이 바라는 거야, 이 등신들아. 걔네들이 일부러 지금 이번 선거 김민석이 당권 잡고 뉴 이재명 세력들이 앞으로 공천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정청래 대표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의 눈에 가시인 거예요. 응? 40년 동안 민주당에 있으면서 배운 게 고작 탈당이야? 한심한 인간아. 이럴수록 당원 가입을 해야지. 만약에 이번에 정청래 후보가 주면 2028년도에 오히려 매일 당원 가입시켜갖고 집안 사람들 다 가입시켜갖고 2028년도에 심판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탈당하면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들 탈당하고 뭐 조국혁신당 갈란다. 여러분들 조국혁신당 간다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무슨 힘을이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써요. 민주당에 남아있어갖고 조국혁신당이랑 합당할 생각을 해야지, 이 모자란 사람들아. 어떻게 조국혁신당에 넘어가면 그게 민주당에 무슨 지킬 수 있어요? 응? 왜 조국혁신당을 우리 편으로 만들려면 그냥 합당을 시키면 되지. 응?
진짜 유 이재명 이것들은요 여러분들 탈당만 바라고 있어요. 응? 왜 그들이 원하는 짓을 해줍니까? 응? 절대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더 당원 가입해갖고, 응? 뭐 김민석 하나 당대표 만약에 된다 그래도 그걸로 민주당 버리고 갈 데나 있어요? 어? 어디 가려고요?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갖고 뭐 하려고요? 응? 민주당이랑 싸우려고요? 그게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진짜 조국혁신당에 애정이 있으면 민주당에 남아갖고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우리가 주장하고 그래서 나가 있는 우리 동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죠. 응? 안 그래요, 여러분들? 조국혁신당을 진짜 그렇게 좋아하시면 조국혁신당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갖고 합당을 당원들이 요구를 해야죠. 응? 왜 그런 선거를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제일 추접스러운 게 선거 지고 부정선거라고 떠드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정청래 후보가 호남에서 이겼으면 여러분들 부정선거 이런 얘기 해요? 안 하죠? 그거 추접스럽게 살지 맙시다. 어? 국힘당에 버금가는 짓거리를 아무리 했다라고 해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금 부정선거 했다? 선거 과정은 부정선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소병훈이나 저런 짓거리들을 하는 걸 보면 선거 과정은 매우 부정적이고 공정하지 못했죠. 응? 그렇잖아요. 선거 과정은 동의할 수 없죠. 공정하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국회의원의 민낯을 볼 수 있는 여기저기 줄 다 서고 응? 이거는 불공정 선거였죠. 누가 봐도. 대통령이 대놓고 김민석 픽이라고 하면서 밀어대고 국회의원 100명 이상은 지네끼리 몰려 다니면서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줄 세우기 이런 전당대회는 난생 처음 봤고 국힘당보다도 더한 짓거리들을 했고 그 다음에 투표 룰마저 일주일도 안 남기고 룰도 바꾸고 자격도 안 되는 족발이랑 뉴용을 자격을 만들어 갖고 다시 후보로 만들어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선거를 치렀어요. 처음부터 여러분들도 오늘 실망도 크고 좌절감도 있고 민주당의 정내미가 떨어지고 아마 다 그러셨을 거예요. 저도 비슷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저도 왜 사람인지라 나도 이제 민주당 진절말이 난다. 응? 그런데 제가 딱 머리에서 생각나는 게 이거예요. 지금 40% 개표됐다. 뭐 호남? 야, 호남보다 더 큰 게 서울 경기야. 서울 경기보다 플러스 국민 여론조사하면 아직 60%가 남았어. 어? 우리가 왜 벌써부터 졌다라고 포기하고 징징대. 지더라도 끝까지 민주당 당원들 정청래 후보를 응원했던 민주당 전통적 지지자들이 얼마나 센지 호남은 이번에 반도체로 하면서 그동안 소외받던 호남이 저는 호남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실망스럽죠. 얼마나 낙후되고 얼마나 호남이 발전이 없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호남 발전시켜준다니까 시의원, 구의원, 지역 토호 세력들 붙어갖고 뭐 좀 떨어지겠지 하면서 그런 정치 자영업자 새끼들 호남에 그런 것들이 주축을 이뤄갖고 이번에 투표한 걸로 보여요. 그러나 호남 국민들이 뭐가 잘못됐어요? 호남에서 이번에 여러분들 땀 흘리고 피눈물 흘리면서 정청래 찍어달라고 그렇게 움직였던 당원 여러분들을 왜 같이 비하하고 욕해요? 호남에 그 썩어 빠진 정치 줄서기 토호 세력들 그놈들을 비판하세요. 제 말 맞죠? 호남에 얼마나 우리 정의로운 우리 민주시민들이 많고 정의로운 우리 호남 당원들 정청래 후보 응원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분들같이 싸잡아갖고 호남을 비하해요? 그러면 안 돼요. 호남에 돈 좀 사업한다니까 돈 좀 떨어질까봐 줄선 토호 세력들과 정치 자영업자 새끼들 그 다음에 거기 줄 서 있는 국회의원들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이런 새끼들을 물갈이를 할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에 가입을 해야죠. 응? 그래서 제가 호남 비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호남에 얼마나 수많은 정의감이 살아있는 시민들이 있는데 그 정치하는 놈들이 잘못한 거지. 그렇게 만들고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가 지더라도 저는 아직 졌다라고 생각 안 해요. 60% 아직 개표 안 했어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국민 여론 경선에서 왜 아무도 신경 안 쓸 때 선거 많이 치러본
이 선거를 시작부터 우리는 이기기 힘든 선거였지만 왜 광주에 있다가 제가 올라와서 국민 여론 경선에 여론조사에 최선을 다했는지, 그렇죠? 왜 제가 국민 여론조사에 막판에 최선을 다했는지 위력이 발동할 거예요. 응? 진짜 위력이 발동할 거예요. 국민 여론공사 6대 4만 나와도 저 새끼들 잣대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4,000표 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6을 차지하면 2,400명이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그쵸? 2,400명 곱하기 80 한번 누가 좀 해보세요. 2,400명 곱하기 누가 80 한번만 해봐요. 48에 32, 28에 16, 19만 2천 표죠. 19만 2천 표죠. 그러면 32만 표에서 19만 2천 표면 쟤네 어떻게 되죠? 11만 8천 표 얻은 거예요. 그러면 국민 여론조에서 6대 4만 나와도 호남에서 진 거를 여기서 역전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내가 보여주는 거야.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거 전화 받으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는지. 이거 봐봐. 장난이 아니에요. 봐요. 국민 여론조사 30%잖아요. 정청래가 6, 김민석이 4. 그러면 정청래가 19만 2천 표, 김민석이 11만 8천 표. 몇 표 차이야? 어? 몇 표 차이야 이거? 계산이 안 돼. 몇 표 차이야? 6대 4만 나와도 몇 표 차이예요? 응? 12만 8천이에요? 아니 이게 맞아요? 근데 19만 2천 32만 되려고 12만 8천인가? 12만 몇 표 차이에요? 12만 8천 대 19만 2천 6만 4천? 6만 4천 표 차지. 6만 4천 표 차이잖아. 응? (6만 4천) 우리가 6만 지고 있는 게 몇이었죠? 6만 3,360. 지고 있는 건 6만 3,360. 여론조사에서 6대 4만 나와도 6만 4천 표를 잡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정청래가 10%만 얻어도 역전당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목숨 건 거예요. 분명히 국민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저렇게 많이 전화받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6대 4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단순히 족발도 가져가겠지만 정청래가 6만 얻어도, 응? 데이터상, 응? 개총수 헛소리 그만해. 나가 이 거지 같은 새끼야. 별 거지 같은 새끼가. 너는 정청래가 당선돼도 너는 사면 안 해줘. 이제 여러분들 왜 국민 여론조사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30%예요, 30%. 지금 모든 권리당원들이 투표해봐야 70%예요. 국민 여론조사 30%가 사실상 이 1인당 80표가 엄청 무서운 거였어. 그쵸? 이 국민 여론조사 한 통화가 80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기서 정청래가 여러분들 아까 나 이후에 저한테 전화 받았다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 읽어줄까요? 전화 언제 받았냐?
제가 방송 끝나고 5시 55분에 받아갖고 59분에 끝났어요. 여론조사 받아서 기분 좋습니다. 어제 오늘 방송 보고 여론조사 전화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평소에는 모르는 전화 안 받는데 전화번호 보고 반가웠어요. 센스 있게 대답했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응? 지금 여러분들 쟤네들 국민 여론조사 신경 안 썼단 말이야. 응? 쟤네 국민 여론조사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우리 A그룹인 여러분들이나 나나 무조건 우리 측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000표잖아. 4,000표. 이거는 여론조사 4,000표 표본이 타면 끝이야. 될 때까지. 그래서 이건 선착순이야. 선착순. 선착순 투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로 응답을 많이 해야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많이 응답했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적어도 내 방송에서 200명이면 28에서 16,000표는 확보를 하고 있는 거야.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큰일 한 거예요, 지금. 걔네들은 이걸 몰라. 저쪽 지지자들도 이런 걸 알았으면 공이나 이런 전화를 받았겠지. 그럼 나머지들은 어때요? 그냥 전체적으로 봐도 국민 여론에서는 정청래가 앞서고 있었단 말이야. 우리같이 적극적으로 안 받는 사람들도 김민석보다는 정청래에게 더 많은 어떤 지지율이 나왔잖아. 해볼만 한 거지.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농담이 아니라 국민 여론조사 왜 신경 썼는지 아시겠죠? 이거 안 했으면 여러분들 전화 받았어요? 안 받았죠? 여러분들 안 받았을 거예요? 왜 국민 여론조사가 이번에 정청래에게 유리하냐면 김민석을 이재명이 픽했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을 픽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부동산 문제, 주식 문제 외부에서는 돌아서고 있단 말이야.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지금 돌아서고 있다 보니까 어떤 민주당 전당대회의 전화를 받게 되면 사람들이 김민석 총리, 이재명 이런 거에 대해서 반감이 있단 말이야. 이거 여러분들이 정말 좀 끝까지 여러분들 만약에 내일 서울 경기 우리가 그 결과를 물론 서울 경기에서 지면 끝이죠. 권리당원. 서울 경기에서 지면 뭐 할 말 없죠. 근데 적어도 구라미터도 그렇고 여론조사 꽃도 그렇고 서울 경기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앞선다는 양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앞설 거라고 우리가 기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울 경기에서는 10% 이긴다고 구라미터도 그렇고 여론조사 꽃도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변수가 뭐였죠? 국민 여론조사. 이거를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으면 그냥 국민 여론조사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깜깜이 선거가 될 뻔했다고. 우린 국민 여론조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깜깜이 선거가 될 뻔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김민석이 뭐 50 몇 % 얻었다고 쫄지 마요. 봐봐요. 그래봐야 표차 6만 표예요. 6만 표 서울 경기로 넘어오면요. 63,300표 이거 10%도 안 돼요. 서울 경기로 넘어오면 지금 유권 아마 55%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내 도표 어디 갔어? 오늘 오랜만에 만든 판때기 어딨어? 오랜만에 만든 여기 판때기. 오랜만에 만든 판때기 보시면요. 55%가 투표를 하면요. 32만 명이 투표하는 거예요. 32만 명. 여기서 10%가 32,000. 그래서 20%가 이겨야지 6만 표를 깎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10%만 이겨도 3만 표가 줄어들죠. 그러면 격차는 32,000표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국민 여론 조사에서 10% 이기고 여기서 10% 이기면 다 따라잡는 거. 이제 이해가 가세요? 32만 명이 투표해서 10% 이기면 32,000표를 따라잡는 거예요. 근데 국민 여론조사도 32만 표거든요. 여기서 따라잡게 되면 64,000표를 다 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구라미터나 여론조사 꽃의 중간치 15%를 정청래가 서울에서 이기면 김민석과의 차이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1%에서 3%.
막 10%가 32,000표니까 1%면 3,200표, 10,000표 이내로 초접전이 되는데 국민 여론조사에서 10%면 32,000표니까 5%만 이겨도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아시겠죠? 지금 제가 뭐죠? 여러분들 최고위원 걱정하는데 최고위원은 서울 경기에 오면 최민이 다 올라가요. 워낙 표본이 크고 이쪽에 지금 여러분들 밀려 있잖아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 요즘 너무 방송을 많이 하나 봐. 힘들어 죽겠네. 내 쌍판대기 좀 가리자. 요거라도 네, 여러분들 보시면 위키박이 3,401표 이기고 있어요. 근데 서울 경기에서 정청래가 10% 앞선다는 것은 얘네들보다 10% 이상 득표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성윤이랑 한민수가 4등, 5등, 6등으로 됐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울 경기 남성분들은 어디 찍으라 그랬죠? 여기 찍으라 그랬죠. 서울 경기 남성분들은 5번, 6번 찍으라 그랬잖아요. 요 사람들 올라가고 뉴용 떨어져요. 이 사람들 올라가게 되고 뉴용은 떨어져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 권리당원 중에 남성 비율이 여성보다 1.8% 이겨요. 남성 비율이 1.8%가 높기 때문에 서울 경기 지나면 여기 있고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죠? 국민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에서 뉴용을 어떻게 합니까?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최민희, 인지도 있는 최민희, 제일 불리한 게 한민수, 이성윤은 그래도 이름이 있던 사람이에요. 뉴용이나 박선원이 일반 사람들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국민 여론조사 투표를 잘 해놨기 때문에 여기 1인당 80표가 간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최선을 다해봅시다. 뭐 여러분들에게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길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리해요. 많이 힘들어요. 이 싸움 처음부터 시작할 때 쉬운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죠. 솔직히. 이 싸움이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느닷없이 신천지 머리하고 말 같지도 않은 것들, 이게 민주당 선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 얼마나 저것들은 대통령이 밀고 국회의원들이 밀고 모든 관권 부정선거를 가하는 어떤 방불케 하는 그런 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원들이 어디까지 이번에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은 뉴 이재명 세력들을 더 이상 용인하지 못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결과가 나빠서 저도 속상해요. 근데 채팅창을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참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똑같이 응원하고 해보자고 하는데 못된 말 쓰고 그렇게 인성이 글러 처먹어갖고 네 인생이 잘 될 것 같니? 안 그래요? 아니, 나는 저렇게 못된 글 쓰는 사람들 있잖아. 다 같이 속상한데 서로 위안받고 서로 으쌰으쌰 해봐갖고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 이런 느낌을 받으려고 하는데 참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말도 참 잔인하게 하고. 그렇게 살지 마요. 그렇게 인생 살면 남한테 모진 짓 하고 모진 말 하면 결국에 다 본인한테 돌아가요. 그 본인한테 안 돌아가면 본인 자식들한테 돌아가요. 그렇게 살지 마요, 진짜. 다 같이 힘들 때는 힘든 와중에 서로 으쌰으쌰 하고 누군 속상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들 속상하지만 우리가 월드컵도 경우의 수를 따지듯이 이런 상황이 너무 비참하고 슬프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다 보면 때로는 9회 말 투아웃에 말로 홈런이 나올 때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연장전에서 역전골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세상살이와 어떤 그런 것들은 모르잖아요.
먼저 포기해갖고 징징대면서 민주당 떠날란다. 나는 이런 사람들이 그냥 떠날라면 너나 조용히 떠나. 어? 안 그래요? 그냥 너나 조용히 탈당하고 떠날라면 떠나지. 그 주접 떨고 사람들 앞에서 민주당 정냄이 떨어졌다 떠날란다. 그냥 조용히 떠날라면 떠나. 그런 글을 뭐하러 써? 응? 참 못됐어요. 보면 하는 짓들이. 응? 남한테 모진 말해갖고 상처 주고 그걸 즐기고 그런 인성 가지고 무슨 인생을 살고 정치의식만 윤석열 욕하면 정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데 세상 그렇게 살지 마요. 응? 탈당하려면 조용히 탈당하고 네 탈당하든가 말든가 아무도 관심 없어. 진짜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응? 하여튼 이번 전당대회 끝나고 매일 저는 당원 가입 운동할 거예요. 뉴 이재명 세력이라는 사람들의 밑바닥을 봐서요. 밑바닥을. 여러분들 저런 인간들에게 앞으로 민주당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런 인간들 공천 받는 꼴 볼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좋으라고 탈당하고 누구 쟤네들을 바라는 짓 하지 마세요. 쟤네들 뉴 이재명 세력들 우리 탈당한다 그러면 좋다고 만세 불러요. 응? 저것들 왜 주인이 떠나요? 여러분들이 저것들 반드시 쫓아내고 민주당다운 민주당 사람들로 다시 우리가 민주당을 재건해야죠. 이제는 유시민 작가의 증축설도 저는 동의하지 못해요. 무슨 증축을 합니까? 지금 민주당은 썩어 빠졌기 때문에 이재명식 리모델링이 아니라 민주당원식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지금 민주당에 입주해 있는 새끼들 다 쫓아내고 민주당원들이 리모델링을 해야지 뉴 이재명 세력들과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을 리모델링하는 꼴은 못 보고 당원들이 리모델링 합시다. 그쵸? 당원들이 리모델링해서 썩어 빠진 새끼들 민주당에 배지 달고 있는 새끼들부터 2028년도에 다 날려버립시다. 다 갈아엎읍시다. 응? 지금 민주당은 재건해야 될 시간입니다. 기존의 낡은 이 잘못된 이 낡은 집에 어디서 진짜 근본 없는 것들이 들어와갖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오래된 집이라고. 응? 오래된 집이라고 민주당에 근본도 없는 것들이 들어와갖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당원들이 저기는 이제 재건축이 아니라 아예 제대로 민주당다운 민주당으로 재건을 합시다. 예, 재건합시다. 무슨 증축이니 리모델링이니 개소리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은 그 중심에 당원들이 있어야 돼요. 당원들이 재건에 나서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더 많은 민주당스러운 사람들이 당원에 가입해야 됩니다. 이 용역 정치 유튜버들뿐만 아니라 이 용역 정치인들. 어제 저는 그 20대 젊은 청년의 전화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국힘당을 우리가 뭐라고 비판할 겁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 개헌하려고 그러면요 국민들에게 물어보세요. 박덕흠이나 김태호나 누구야 그런 애들 아니 개헌을 하려면 국민들에게 물어봐야지. 국힘당 애들에게 물어봤습니까? 정신 나가갖고 주호영 아니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민주당에서 먼저 상의를 하고 공론화 시키라고 제가 얘기했듯이 아니 진짜 한심하잖아요. 분권형 개혁이든 무슨 개헌이든 국민에게 물어봐야죠. 그걸 국힘당 애들이랑 골프 치면서 물어봐요? 박덕흠 같은 새끼는요 감옥을 가도 진작 감옥 갔어야 되는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거. 안 그래요? 그 새끼가 지금 국회 부의장하고 있다는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나 썩어 빠져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 놈 어떤 놈인지 알고 있죠? 그 충청도 어디 가면요 완전 거의 대통령이에요. 행안위에 있으면서 국토위에 있으면서 지 부인 명의로 회사 만들어 갖고 수백억을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진짜 그런 인간들과 무슨 개헌을 얘기하고 정진석 사돈의 정진석은 누굽니까? 친일파의 후손
진짜 그런 것들과 손잡고 무슨 개헌을 하고 참. 여러분들 민주당 재건에 나섭시다. 이번에 아직 오늘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40% 거예요. 축구를 치면 전후반 끝나고 연장전이 남은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전반전도 안 끝났어요. 100%에서 40% 까져갖고 표 차이 63,000표 나요. 지금 다행히 서울과 경기의 투표율이 지금 거의 55% 가까이 나올 예정이잖아요. 55에서 60 정도 나올 거잖아요. 할만해요. 아니 아까 오늘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나중에 왜 시타타파가 저렇게 국민 여론조사에 목숨을 걸었었는지, 왜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으면서 그렇게 환호했는지 그 80표의 위력이 17일날 발표되는 결과를 한번 보세요. 진짜 한번 보세요. 아니 저는 이기고 지구를 떠나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야. 이 국민 여론조사 쟤네들은 생각도 안 했단 말이야. 먼저 선착순으로 여론조사 받으면 그게 장땡이란 말이야. 우리가 그래도 많이 받았다고 전 자부해요. 네, 오늘 전남, 광주, 전북 개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호남 권리당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호남은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어머니, 아버지 같은 존재이고 항상 호남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호남은 민주주의의 성지에서 이제 AI 강국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전진 기지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 5.18 묘지에 가서 저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항상 광주 5.18의 깊은 철학적 배경을 만들어 주셨고, 광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었듯이 호남 권리당원들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하고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시끄러워 잘 안 들. 네. 격차가 그래도 네? 격차가 네네.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원래 저는 예상하거나 분석하거나 계산하지 않는다고 늘상 말씀드렸습니다. 권리당원들께서 주신 만큼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많이 주셨을 때 감사하고, 덜 주셨을 때도 감사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내일 또 경기 서울이 있는 만큼 내일 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연설에서 검찰 개혁은 끝났고 사법개혁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개혁은 끝날 수 없는 겁니다. 어제의 개혁이 밀물처럼 밀려오듯 오늘의 개혁, 내일의 개혁도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그리고 개혁이란 말은 잘못된 것, 잘 안 맞는 것을 바꾸자는 뜻이기 때문에 개혁이 끝났다는 말은 그것은 틀린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습니까? 오늘 밥 먹었다고 내일 또 밥 안 먹습니까? 그것처럼 개혁은 일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